위험했던 여야 간의 교과서 논쟁, 일촉즉발상까지 갔었는데 어젯밤에 결국 뭔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화적대란 말까지 등장을 했는데 과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그리고 고려 연방제를 하자는 선생님들, 과연 우리의 교과서와 교실 이대로 좋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동영 차장께. 네. 어젯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예, 어젯밤 그 밤늦게 계속해서 이어졌던 일인데요. 네. 이 야당 의원들이 이 정부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서 비밀리에 TF팀을 가동하고 있다. 네. 그 현장을 우리가 잡아서 일을 막기 위해서 현장에 나타났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밤 8시에 이런 네. 제보를 받고 종로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에 들이닥친 그런 네.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일요일 저녁 8시고요. 자, 들이닥쳤으니 그 안에 이제 공무원들이 그 일하고 있었던 건 맞고요. 맞습니다. 네. 그 TF팀이 구성이 돼서 일을 네.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진입을 시도하니까 네. 이 공무원들은 누군가가 우리 건물에 침입을 하려고 한다. 네, 네. 이렇게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네. 경찰이 출동을 해서 양측을 갈라놓은 상태에서 5시간 이상 대치를 했고 그 와중에 네. 이 보좌진들 그리고 취재진까지 뒤엉켜서 아주 큰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장면 어젯밤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정부 부처 사무실 모습인데, 자, 저 사무실, 저 공간은요. 네. 우리나라와 해외 교육 교류 사업을 전담하는 곳이고요. 네. 교육부 산하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은 정부에서 밀실에서 이렇게 음모적으로 무언가 국정화를 위한 작업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다. 이런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심야 대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나는 것이 이제 3년 전에 국가정보원 여직원 또 오피스텔 관련해서 있었고, 과거에도 이렇게 들이닥쳐서 꼼짝 못하게 하는 이 대치라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그 얘기는 조금 후에 해보기로 하고요. 어쨌건 이거 문제가 있다 하는데 야당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국정감사 시절에도 네. TF 같은 것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황우려 장관이 밝혔음에도 네. 이 TF팀이 9월부터 운영됐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정부의 이야기가 거짓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무언가 국민에게 속이고 국정화를 통해서 무언가 딴 꿍꿍이를 꾸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부터도 이 같은 사안을 놓고 여야 간에 또 티격태격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멍군 장군 모습이 이어졌는데 그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작업을 계속해서 비밀 아직도 활동하는 TF가 적발됐습니다. 조직 체계를 무시한 법위의 조직이었던 관계기관 대책회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정책 지원 조직이라기보다는 5공화국 시절에 악몽을 봤던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신뢰력과 같은 느낌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현장에 들이닥쳐서 공무원들을 감금하고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심정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권은 짧고 역사는 영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조선시대의 왕이었다면 역사는 또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성군이었을까요? 폭군이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12월에 있었던 대선 때 국정의 심리 여직원을 출입 통제하고 이틀치나 감금시킨 일을 떠올립니다. 야당이 화적계를 아니지 않습니까? 자, 좀 평가를 좀 저희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까 이 변호사이기도 한 그 이종걸 원내대표가, 네.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과거 공안 통치 시절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형성시킨다는데 네. 용어는 정확히 써야 됩니다. 네. 그 관계기관 대책회의, 특히 불법적인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것은 당시 공안 사건에 대해서 네. 어떤 그 유관기관에 검찰, 경찰, 국정원, 네. 뭐 때로는 기무사 네. 이렇게까지 해서 어떤 그 공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검찰의 법 집행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어떤 국정원이나 어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잘못된 쪽으로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내용적으로도 불법을 은폐하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불법적 피해를 얘기할 때 쓰는 용어인데 네. 지금 이것은 대통령이 교과서 현행 국정교과서에 문제가 많아서 네. 이 부분을 국정화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또
교육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시를 하진 않았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미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유관기관, 특히 교육부에서는 당연히 그에 걸맞는 이 부분의 필요성, 이 네. 부분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또 여기 할 경우에 발생할 문제는 무엇인지를 당연히 검토하는 인원을 배정하고, 네. 그것이 소관 국실 인원으로 부족하다면 필요한 교육부 내의 다른 인력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당연한 행정행위고 행정 네. 절차에 속하는 사안입니다. 네. 예, 저것을 갖다가 야밤에 가서 어떤 그 권한 없이 건물을 들이쳐서 우리가 국회의원이니까 이것을 이것을 문 따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죠. 네. 지금 그 정진우 의원이 잠깐 이제 크게 확대를 해서 만든 그 패널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야당 쪽에서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이 TF 조직 문서가 바로 이 문서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야당이 요 내부 문서를 입수한 뒤에 그렇죠. 이제 동승록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자, 여기에 그냥 보통 네. 일반적인 TF 구성 내용이면은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텐데요. 뭐가 네. 있냐면 청와대를 상징하는 BH 1일 점검회의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아하. 이런 대목이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네. 동향을 파악하고 네. 기획기사 언론을 섭외키고 칼럼자 섭외 네. 뭐 네. 이렇게 대외적으로 뭔가 국정화를 위해서 네. 홍보하고 네. 하고 있다는 청와대 보고까지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이런 TF 구성 조직 관련된 아, 문서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야당에서는 이거 뭔가 정말 오랫동안 정부에서 기획하고 네. 숨겨왔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이번에 네.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보통 이렇게 TF팀을 이제 조직하게 되면은 야당에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안이니까 이걸 우리가 구성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알려지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뭐가 먼저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네. 그걸 알린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만 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게 행정부의 판단이었을 테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좀 공개를 미리 했었더라면은 이런 결과는 낫지 않았겠지만 더 빨리 더 큰 분란이 일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네, 어떠십니까? 이게 법률적인 근거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이게 본래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에 관한 행정 예고가 있었습니다, 이미. 네네. 야당에서 아마 이 행정 예고니까 별로 관심을 안 둬서 네. 이런 TF팀이 구성되는 걸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뒤늦게 알고 네. 이게 결국은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어떤 여당 측의 네. 포석이 아닌가 여기서 출발한 것 같고요. 이게 국가공무원법에서 이걸 뭐 하라 마라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필요하면 TF팀을 구성하는 거지. 네. 이걸 뭐 구성하는 데서 야당의 동의를 받고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직원들 지금 17명인가요? 네. 나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근무지 변경이 됐고 네. 그다음 그 출장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금 문제가 있다면은 야당 의원들이라고 해가지고 네. 어떤 수사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다. 수사 권한은 경찰 검찰에 있는 거지. 네. 그걸 적발하겠다고 지금 가서 지금 그 김무성 아까 대표 말하자면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는데 그건 사실 주거침입 미수죄입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으니까. 네. 오히려 지금 야당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일단 어제 밤까지는 저런 좀 그 소란과 같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빠진 거죠. 그렇죠. 네.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여야 지금 아주 강력한 언어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극대극, 강대 강의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야당으로서는 좀 급해진 게 11월 2일 날 이제 국정화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고시가 이루어진 다음에 3일 후, 그러니까 11월 5일이면 국정화란 건 막을 수 없는 네. 고시가 돼버리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마지막 어떤 승부수를 띄워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야당의 주장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12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에 대한 어떤 취지를 밝혔는데 네. TF라는 건 그 전에 이루어졌고 네. 실질적으로 이 국정화 작업이라는 게 청와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진두 지휘 작업을 받아서 교육부가 하명을 받아서 청와대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국정감사 때 이병기 실장이 얘기하기로는 청와대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직접 하는 거다. 이런 설명과 배치된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주장에 방점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일단 대통령 직전 상황이 좀 떠오르긴 합니다만 야당이 어저께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오늘 금방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에게 3년 전 상황으로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 보시면 그 후로부터 경찰에서 야당의 공천을 받은 야당 정치인으로 변신한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이 보일 텐데요. 영상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방 안에 있는 부상자에 대해서는 근원 파악이 이루어졌습니까? 국정원 직원 아니에요? 현재로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경찰 어디 가요? 기자라고 막 그래 장난치시는 거야. 내가 장난치는 거 저런 거 당신한테? 기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사실 누구야? 경찰관이에요. 경찰관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기자 조치하고 있으니까 장난치셨잖아요. 내가 장난을 칠 사람아! 본인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그러고, 근데 본인 그 국정원 직원이 확인이 된 거죠. 개인 컴퓨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다. 못 결정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요. 또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게 1998년 국회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한나라당, 그 당시 요즘의 새누리당이 당시 야당이었는데 그때도 강한 문제 제기를 했던 장면이죠. 네. 98년 국회 본청에는 529호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은 야당이었고요. 당시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죠.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부총재, 네. 부총재 자격으로 당시 529호실을 따고 들어가라. 이런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정치인 박근혜가 상당히 부각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어쨌든 당시 부분도 결국 국정원이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 야당을 통제하려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국정에 개입하려고 한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 야당은 항상 의심을 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번에도 그 점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교과서 문제, 뭐 예산 국회를 거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까지 다양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이 상황이 계속 대치되는 것 같습니다. 11월 5일이면 일단락이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긴장이 높아질 텐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교과서도 문제고 교실도 문제고 많은 선생님들까지 부분적으로는 편향된 말씀을 한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오늘 새로운 것이 또 공개가 됐죠. 자, 오늘 심재철 의원이 그 상황을 공개한 게 있는데요. 그 내용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같이 먼저 확인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떠한 왜곡, 편향, 선동 사례들이 있는지 이걸 처음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초중고등학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한테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 CG로 저희가 좀 사례를 준비해봤는데 이런 건가요? 학생들이 직접 이 관련 시민단체에 제보하거나 신고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네. 김일성은 민족의 영웅이다. 네.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남쪽 정부는 북쪽 민주주의를 본받아야 한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북쪽에서 보낸 삐라에 쓰인 게 아니라 네. 남한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교실 역사 수업 시간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했던 내용인데 하도 반복적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라니까 학생들이 녹음을 하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관련 시민단체에 제보한 그런 내용들이라는 게 더욱 충격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만 들어도 참 믿기지 않은 일들인데 바로 우리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듣는 내용이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같은 단체에 접수됐던 학생들이 직접 촬영하고 녹음한 자신들의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그때가 이상하다고 감지한 게 7시에서 7시 반 사이라던데? 왜 그 시간 안 보여줄까? 잠시만 테마 만든 것도 아니고 만들어놓고 그냥 한번 갔다 와라 해가지고 놀고 있는 거 한번 가서 또한 다 리셋트를 좀 하고 일단은 서울을 하는 게 이해돼요. 그냥 20분? 저도 끝냈어. 8시 반 이전에 뭔가 신고가 들어갔는데 혜경이 그거 무시 뭔가 있어. 8시 반 이전에. 그거 그 전에서 혜경이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혜경으로 쏠리니까 그래서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진짜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어. 아니 대통령이 원래 한 방송국 줄줄여도 되는 거야. 아니 왜 언론의 자유, 언론의 독립 뭐 이런 거 항상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실 그러지 않았어. 언론의 자유가. 근데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없잖아 지금. 이 저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학부모들은 정치권에서 이 국정교과서를 만드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저렇게 엉터리 좌편향된 교육을 서슴지 않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이런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겁니다. 정말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어 우리가 라는 젊은 여자 선생님의 말씀 물론 자기 판단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강요될 수도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정말 해결책이 마땅치 않은 게 정말 큰 문제죠. 그리고 네. 더 무서운 것은 네.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도 손을 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 교육 현장에서 저런 교사들을 속아내기 위해서 어떤 평가제도나 이런 걸 도입하려고 한다면 뭐 각종 단체에서 들고 일어날 게 뻔하니까 아예 자기가 맡고 있을 때는 저 문제는 손대고 싶지 않다라는 게 아주 정치권에 오래 고칠 수 없는 고질병 같고요. 네. 학부모들은 집에 돌아온 아이들한테 저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교과서에 네. 저렇게 써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과서에는 멀쩡하게 써 있어도 네.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가르친다면 도대체 이 나라에 미래가 있다라고 보는 학부모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좀 전에 여 선생 말을 들으면요. 네. 어떤 사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습니다. 한 것 같아. 자기의 추측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다음에 네.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교사라면 있죠. 네. 어떤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 사실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은 어떠냐. 네. 이렇게 묻는 게 올바른 교사지. 자기의 주관적인 추측을 가지고 사실도 아니지 않습니까? 늘어놓은 다음에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교사는 진짜 양심적인 교사인지 어떤 정치 선전을 향한 교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퇴출돼야 될 교사로 보입니다. 네, 저 선생님이 직접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만큼은.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것 같다는 것과 이거 출처가 이건데 분명히 이거야 라는 것의 차이가 엄연히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에 이런 문제를 놓고 여전히 공방은 계속되는데 한 가족의 달라진 생각도 굉장히 오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김좌진 장군의 아들 김두한 의원. 김두한 의원의 아들과 딸 이야기죠. 그렇죠. 예. 뭐 어떤 국정 교과서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라가 두 쪽이 나다시피 좌우로 나뉘어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는 형제, 물론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김을동 최고위원과 김경민 네. 씨가 서로 상대방에 서서 지금 격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장면은 어제 일요일인 오후 서울에서 벌어진, 광화문에서 벌어진 그렇죠. 행사인데요. 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주도한 행사죠. 그렇죠. 심재철 의원도 나와 있었고요. 저기에 있어서 지금 나오는 부분이 김경민 씨인데 네. 일본이 역사 왜곡하는 것만 해도 통탄한 일인데 우리가 스스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국정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요. 네. 과거 독립운동을 한 독립투사들에게 굉장히 창피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네. 자, 김을동 의원과 김경민 씨, 이제 이복 남매이긴 합니다만, 같은 그 김두한 전 의원의 그 아들과 딸인데, 원래 좀 역사를 문제를 놓고 생각이 이렇게 달랐나 보죠? 네, 근데 또 얄궂은 건 이제 김을동 최고위원이 네.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 어떤 역사 대책의 TF팀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요. 뭐 이복 동생이나 나쁘다 이런 표현은 저는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군의 아들 시리즈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3까지 나와 있는데요. 사탄 네.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김경민 씨가 깊이 관여했다는 건 다 아시는 사실인데 네. 김을동 최고위원이 그 제작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뜻으로 영화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역사적 판단에 맞춰서 영화를 만드는 게 옳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돌려 말씀드리자면 김경민 씨가 제작하고자 하는 장군의 아들 사탄은 역사에 기반하지 않은 허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제작에 나는 김좌진의 손녀딸로서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정리하자면 어젯밤에 있었던 서울 동숭동의 정부기구에 대한 대치도 그렇고요. 그 이복 남매지만 두 남매 사이의 생각이 달라진 것. 앞으로 11월 5일까지 있을 수많은 고비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것도 역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넘어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야 간 생각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자, 이번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인데요.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